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팀 정여은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신부전의 좋은 음식과 이제 전반적인 영양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운동과 마찬가지로 꼭 신부전 환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신부전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 혈액순환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또 각종 이제 식욕이 좀 저하된다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들로 인해서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양 불량 위험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기억을 하고 꼭 집에 돌아가셔서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표준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절한 체중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본인들의 키를 기준으로 해서 미터로 환산한 것을 제곱을 한 후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22를 곱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21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0cm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1.7 곱하기 1.7 곱하기 22를 하시게 되면은 표준 체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준 체중을 가지고 비만도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으신데요. 현재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체중으로 앞에서 구한 표준 체중을 나눈 후에 100을 곱하게 되면은 비만도를 알 수 있는데 보통 110%가 넘어가게 되면은 과체중, 120%가 넘어가게 되면은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구한 비만도가 90에서 110% 사이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체중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키에 따른 표준 체중을 예시로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하루 소금 5g 이하로 사용하시는 것과 주식으로 드시는 밥과 더불어서 질이 좋은 단백질 풍부한 어육류찬 그리고 채소찬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섬유소가 많은 식품들이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2끼 이상은 잡곡밥을 조금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또 몇 끼니 좀 충분한 채소 섭취와 적당한 양의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잡곡이나 채소, 그리고 버섯이나 해조류, 과일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섬유소라고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변비 예방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키 170cm인 성인 남성의 하루 식사량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4끼니 밥은 1공기씩 그리고 밥 1공기와 같이 어육요금 같은 경우에는 고기나 생선이나 또는 계란이나 두부로 2토막 정도씩 그리고 채소는 매끼 2접시에서 3접시 정도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간식으로는 무지방이나 저지방 유제품과 적당량의 과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많이 빠지고 또한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영양불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서 근육 손실을 조금 예방하기도 하면서
또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근육 소모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면역 기능도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조직 재생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기 앞 밑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이나 두부 중에서 몇 끼니 한두 가지는 꼭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짜지 않게 싱겁게 드시는 식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하루 2,000mg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염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계에 따르게 되면은 나트륨 섭취는 양념류와 채소류를 통해서 주로 섭취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뭐 소금이나 김치나 간장이나 된장 그리고 라면 등의 나트륨 섭취에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의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의 염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시게 되면은 혈액 혈중의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것들이 또 이제 혈액 내 몸 안에 있는 수분량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혈압도 많이 상승이 되고 그만큼 이제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만큼 심장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짜지 않게 드셔서 심장 부담도 조금 줄여주시고 혈압 조절과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짜지 않게 드시는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이나 찌개류의 국물에 소금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맑은 국이나 아니면은 숭늉 같은 것들로 조금 구수한 맛으로 대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외식 같은 것들을 하실 때에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시겠고 또 김치 같은 경우에는 염장식품이기 때문에 가볍게 무친 겉절이라던가 저염 물김치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소금이나 간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염분이 없는 양념들로 바꿔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젓갈이나 장아찌나 소금에 절여놓은 자반 생선 같은 경우들은 샐러드 형태나 생채 형태나 아니면 소금이 없는 생물 생선구이 형태로 바꿔 드시는 것이 좋고 육가공품 같은 것들 예를 들어 햄이나 베이컨이나 소세지 같은 것들은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바꿔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원이나 다시다 같은 인공 감미료 대신에는 건새우나 멸치나 또는 다시마나 표고버섯 등의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적정 소금 섭취량은 5g 정도가 되겠는데요. 모든 식품에 간을 하지 않은 자연식품을 드셨을 때 하루에 2g 정도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5g 이내의 소금 섭취를 하시기 위해서는 추가로 사용 가능하신 양은 3g 정도가 해당이 되고 이것을 끼니별로 나눠보면은 한 끼니에 1g 정도의 소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소금 1g에 해당되는 조미료의 양을 설명을 드릴 텐데 소금으로 따지게 되면은 작은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정도 그것을 간장으로 환산하면 한 티스푼 정도 그리고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경우는 큰 숟갈로 반 스푼 정도 그리고 케찹 같은 경우에는 두 큰 스푼 정도가 각각 소금 1g에 해당되는 양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리하실 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류의 사용을 적게 줄이는 대신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양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무초절이나 생채류를 활용하셔가지고 김치 대신에 염분이 좀 낮은 조리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또한 이제 소금이나 장류 대신에는 고춧가루나 후추나 그리고 마늘이나 생강, 양파 같은 것들을 염분 없는 양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새콤한 맛을 내는 식초나 레몬즙을 사용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한
프렘에 설탕이나 물엿이나 올리고당 등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견과류나 깨소금이나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 저염 소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이제 간장 같은 것들을 소스로 활용하실 때에는 물을 조금 섞어서 희석을 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쌈장 같은 장류 같은 경우에는 쌀죽이나 아니면 으깬 두부들 아니면 과일을 조금 갈아 넣어서 약간 염분을 좀 희석시킨 상태로 소량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염 상차림의 예시를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정리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잡곡밥이랑 그리고 또 이제 맑은 국이나 숭늉 같은 것들 대신에 드실 땐 건더기 위주로 조금 드셔주시고요. 채소 같은 경우는 김치 대신에 신선한 샐러드나 아니면 물김치, 저염 물김치 같은 것들, 심심하게 무친 나물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간이 안 된 생물 생선이라던가 기름기가 적은 고기들로 구성을 해서 드시면 한 끼 건강한 저염 상차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의 식품군별로 저염식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빵이나 과자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짭짤한 맛이 강한 소금이 첨가된 빵이나 과자류는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어육류분을 드시더라도 기름기가 적은 고기라던가 생선이나 계란이나 두부, 콩 등으로 드시는데 소금에 절인 자반이나 젓갈이나 그리고 이제 가공육 같은 것들은 섭취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생선을 굽게 되면은 소금 간을 해서 구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소금 대신에 생강즙이라던가 다진 마늘이나 녹차나 레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구우시면은 훨씬 짠맛은 줄이면서도 비린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도 신선한 샐러드류로 드시되 채소 통조림이나 단무지나 아니면 시판에 판매되고 있는 피클이나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염분을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에 주의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지방 유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되 치즈 같은 경우는 염분과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신선한 과일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지방군 같은 경우에도 시판에 판매되는 드레싱이나 버터나 마요네즈 그리고 이렇게 요즘 시즈닝이 많이 되어 있는 견과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섭취에 좀 주의를 해주시는 대신에 식물성 기름이라던가 무염 버터나 깨나 견과류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짭짤한 양념류라던가 찌개 국물 같은 것들에 주의를 해주시되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천연 향신료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외식 메뉴를 선택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외식 메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맛을 내기 위해서 짠맛과 좀 자극적인 맛과 달달한 맛을 많이 강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한 끼 외식 메뉴별에 나트륨 함량이 거의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나트륨 함량을 거의 한 그릇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식 섭취는 줄이시는 게 좋대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염분이 많은 찌개나 전골이나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식품 같은 것들은 좀 피해주시고 양념을 좀 따로 요청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양념을 좀 따로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호에 맞게 조금 심심하게 소량만 사용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정식 같은 경우에는 반찬의 양이 굉장히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이나 김치나 또 짠맛이 강한 음식들의 양은 조금 줄여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또 탕류들 많이 드세요. 이제 탕류나 탕류 같은 것들 순댓국이나 설렁탕 같은 경우 드실 때 깍두기나 새우젓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것들의 사용을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을 구매하실 때도 나트륨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품의 뒷면에 보시면은 영양 성분 표시라는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나트륨 함량을 보시게 되고 조금 비교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좀 적은 식품들로 선택을 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가 되겠는데요. 총 내용량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람당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섭취량당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 성분 표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저염 제품들이 시판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신부전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증상들이 계세요. 복부 팽만감으로 인해서 식사를 조금만 드셔도 배가 갑자기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숨이 차는 증상 때문에 식사를 많이 못 드시는 경우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에는 한 번에 과식을 하시고 또 한꺼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량씩 나눠서 천천히 그리고 자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 이제 너무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영양 상태가 같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열량 보충을 위해서 조금 다양한 간식들, 죽을 드시더라도 흰죽보다는 영양죽으로 드신다거나 부드러운 과일이나 유제품 그리고 빵 종류를 활용하셔서 식사 섭취가 너무 적을 때에는 이런 부드러운 간식들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식욕 부진으로 인해서 식사를 많이 못 드신다거나 그로 인해서 체중 감소가 많이 되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 그럴 때는 영양 보충 음료라는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보통 여기 옆에 보이는 영양 보충 음료 한 캔에는 밥 3분의 1공기와 채소 한 접시 그리고 생선 한 토막 정도를 드시는 만큼의 영양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식사 양이 많이 줄어드신 경우에는 이런 영양 보충 음료로 간식으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술은 당연히 신부전에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주를 하신다거나 부득이한 경우 드실 경우에는 성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루 한 잔 정도,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2잔 이상은 권장드리지 않기 때문에 적정 섭취량을 알고 계신 후에 절주를 계속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 이제 민간요법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좀 부적절한 민간요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심장 부담을 좀 가중시키기도 하면서 그런 다른 약물의 효능을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이나 아니면 다른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하시기 전에는 꼭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무분별한 민간요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전 환자분들이 부족 가능성이 높은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티아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약물로 복용하기보다는 식품을 통해서 충분하게 영양 섭취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 혹시나 이제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실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서 결정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뼈째 먹는 생선이나 우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좀 도정하지 않은 잡곡류나 콩류나 아니면은 그 견과류 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